네, 이번에는 베트남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데니엘 오 KB나 하노이 사무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한 베트남 증시의 좀 전반적인 부분 짚어주시죠. 네, 6일 마감한 베트남 증시는 거래소마다 상승과 하락이 엇갈려 마감했습니다. 벤치마크 VN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2.03포인트, 0.16% 소폭 오른 1290.01포인트로 장을 마쳤고 121개 종목이 상승, 248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지난 열흘의 거래일 동안 모두 4일간 하락 마감을 보여 지난달 폭락장의 여파에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됩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여전히 하루 평균 20조 동, 즉 한화로는 약 1조 아래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여전히 투자자들은 신중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대 종목으로 구성된 VN30 지수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전 거래일에 비해 0.36포인트 내린 1327.04포인트로 마감했고 11개 종목이 올랐고 16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하노이 거래소의 HNX 지수와 비상장 기업 업컴 거래소도 동반 하락장으로 마감했는데요. 각각 3.66포인트와 0.27포인트 내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미래에셋 베트남 증권에서 6월 전략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증시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적이며 탄탄한 펀더먼털과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점지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할인된 평가로 선택하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어 베트남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비율은 약 16%로 이는 역내 인도네시아가 13%, 말레이시아 9.8%, 태국 9.2%, 필리핀 9% 등에 비해 현저하게 높지만 주가 수익 비율은 인도네시아의 17배, 말레이시아의 16배, 태국 19배 등의 낮은 14배에 거래되고 있어 역시 경쟁력에서 앞선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지역 국가들보다 경제 회복과 기업 이익과 성장 모두 좋을 것으로 내다보며 이들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베트남 증시의 EPS 성장에 대한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21% 증가로 전망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S&P가 베트남의 이 국가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까? 네, 글로벌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베트남의 국가 신용 등급을 종전 등급인 WB에서 WB 플러스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S&P는 지난 2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베트남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입법 개혁 등을 토대로 베트남에 대한 경제 전망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인데요. 그동안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베트남 정부가 대출을 적기에 상환하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외국인 직접 투자, 즉 FDI 역시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 그리고 안정적인 수출과 견고한 내수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1, 2년간 베트남 경제는 꾸준한 회복세를 통해 대외 위상 강화와 재정 적자 억제 또한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S&P는 베트남의 1인당 소득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해 실질 10년 성장률이 4.8%로 저소득 국가 평균보다 높다며 올해 베트남의 1인당 국내 총생산, 즉 GDP는 정부가 목표한 3,900달러에 육박하는 3,868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경제 성장률은 올해 6.9%, 내년 6.5에서 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S&P는 주의도 당부했는데요. 베트남은 수출 강세를 바탕으로 외부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정학적 위험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로 성장의 위축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하며 특히 은행 및 금융 부문에 남아있는 리스크와 공공투자 지출에 대한 경직된 시스템도 베트남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데니얼 오였습니다.